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페러데이 법칙을 포함해서 우리가 막스웰 방정식 네 가지를 다 완성했었거든요. 완성했고 여기서 이제 약간 정리 약간 제가 한 5분 정도 하고 보면 이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요거의 의미는 D가 다이버즈 하는 것은 차지로부터 다이버즈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전기장의 소스는 차지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다이버전스 B는 명이라는 게 다이버전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소스로부터 발산하는데 합쳐보니까 0이더라.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게 0이고 그리고 이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는 요게 제가 자기장의 시간의 변화가 그 주위에 전기장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시간에 변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동영상에서 자석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죠? 싹 우리가 처음 초기에 딱 줬는 값 저기에 주면 코에 느끼는 것은 자기장에 대한 플럭스가 변화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면 그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얘를 밀어내려고 전류가 생기죠. 그 전류가 생기면 그 전류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솔레노이드에 자석 쫙 긴 자석 생기죠. 그죠? 길면 길수록 긴 자석 생기죠. 그죠? 그러면 자석이 앞에 걸 밀어내려고 그랬는데 뒤에 엣지 부분에 있는 거는 뒤에 달려있는 자석은 이 생긴 자장 때문에 코일에 흐른 전류 때문에 생긴 자장 때문에 얘가 밀리고 당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재미있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요 전기장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팍 생깁니다. 이렇게 전류가 생기면서 전기장이 생기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주위에 생긴다. 근데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전기장이 바뀌어도 J에 대해서 라운드 D, 라운드 T 요 시간에 대해서 변해도 요 컬 H는 0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는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 생기는 이렇게 다 알고 이 전기장이 바뀌어도 주위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요 네 가지 요네 가지를 막스웰 방정식의 4대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면 이 필드 항상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필드 전기장 이 필드는 자기장 H 필드가 되면 됩니다. 이 필드가 아니고 그리고 D 필드가 플러스 전기장이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고 B 필드가 자기장에 대한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이 플러스는 D 필드나 B 필드는 매질에 의존하죠, 그죠? 입실러 여기서는 D는 유전율에 관계되고 B는 부자에 관계돼서 되는데 이 전기장에서 입실론에 해당되는 거는 전기장이 걸렸을 때 그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지 않고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것 때문에 입실론이 생기는 거죠. 자기장 H에 걸렸을 때 얘가 플럭스 관계되는 거는 이 매질 속에 있는 원자의 전류 링이 있어서 걔가 정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밀어내느냐 아니면 같은 방향이냐 하는 걸로 전류 링에 생기는 것이 투자율 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관계가 여러 있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어, 전류가 흐르면 전류 커런트 데시티는 그럼 시그마 1이라고 했죠, 그죠? J는 전기장에 딱 걸리면 얘가 금속에 전기장에 걸리면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전류 흐릅니다. 금속에 E가 걸리면 전류 흐릅니다. 이때 비례 상수가 뭡니까?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고 우리가 플러스 표현하는 거는 여기 인테그랄에 빠졌는데 인테그랄에 D에 DS 되는데 여기서 요 플러스라는 거는 요 자기장 H를 했을 때 플러스 B가 비례 상수가 뭡니까? 뮤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뮤하고
저기 전류 덴시티 시그마의 E라고 두개 보면 시그마가 여기 뮤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대칭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장을 많이 배우고 자기장을 적게 배워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자기장이 조금 더 신기한 게 많고 그 실제 우리가 응용되는 부분도 오히려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이런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그 앞단에는 우리가 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힘에 대해서 보고 지난 시간에는 저기 웨이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했는데 보는 또 끝나고 나서 잠깐 복습하고 그 웨이브 이퀘이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책에서는 제가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인데 F가 우리가 차지가 있으면 플러스 Q가 있으면 요게 전기장 E가 걸려 있을 때 힘을 받습니다. 이게 F는 했던 거지만 Q에 E라는 형태로 힘을 받습니다. 받는데 얘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속도 이 필드거든요. 이 필드인데 자기장이 걸려 있을 때 자기장이 또 이때 속도가 이렇게 딱 걸린다. 그럼 U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다.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게 자기장입니다. 이게 지면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방향 힘을 보니까 이게 보면 요거를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Q에 대해서 해보니까 Q에 U에다가 B 필드를 고불한 방향으로 얘가 힘을 받더라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U하고 요 B하고 U하고 비교해 보면 받는 힘의 방향은 요 위의 방향이죠. 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차지가 전기장 속에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 그리고 얘가 움직일 때 얘가 B필드가 있다면 받는 힘의 방향, 요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알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로렌츠 폴스라 그럽니다. 로렌츠 폴스인데 여기 차지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속 이 속에 금속 속에 제가 이거를 여기 도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자 도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도선 속에 플러스 Q가 많이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Q 마이너스 전자인데 플러스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도선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Q가 있으면 얘가 전기장에 걸려있으면 따로 되겠죠. 따르는데 얘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지금 도선에 갇혀 있죠. 그죠? 갇혀 있으면 이 도선에 갇혀 있는 차지가 힘을 위로 받죠. 그죠? 그럼 이 도선이 있으면 이 도선이 속에 들어있는 차지가 힘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차지들이 다 한 방향으로 힘을 받죠. 힘을 받으니까 이 도선이 어떻게 됩니까? 도선 자체가 위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지 하나에 대한 하나가 이렇게 U라는 속도로 흘러갈 때 움직일 때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 차지들이 갇혀 있는 도선 속에 들어있는 이 도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힘을 이렇게 딱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약간의 도선이 있으면 요거는 I의 DL 프라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도선도 여기에 해당되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렌츠 폴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차지 한 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M에 du dt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운동 방정식이라서 받는 힘은 요 속도에 대해서 요 속도의 미분이 이제 FmA죠, 그죠? 그 Fm 이런 식으로 이제 받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도선을 보면요, 도선을 보면 도선을 흐르는 전류는 J는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I를 단면적 A로 나눈 거죠. 그죠? I 나눴는데 요거는 I는 Q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Q에 대해서 델타 T를 한 겁니다. 델타 T에 대해서 A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요 Q는 어떻게 되냐면 Q는 반대로 했네요. dq dt dq d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Q는 A분의 1에 dt에 d에 로 v에 d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Q입니다. 이게 토탈 Q거든요.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A의 dt에 요 볼륨에 대한 거를 로 V의 길이에 대해 요거를 이제 볼륨에 대해 합친 거를 델타 L에 대해서 요거를 단면적 A로 하게 되면 요게 볼륨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 차지가 지나가는 길을 델타 L이라고 보면 단면적 A라고 봤을 때 요 속에 들어간 차지가 토탈 Q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델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U로 이동하는 U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로 V의 U 이렇게 된 것이 J다 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는 로 V의 U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J가 우리가 dV가 되어 있는 것은 로 V의 U의 dV.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서 i의 dl 프라임이란 걸 앞에서 저희 i의 dl 프라임이란 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커런트 암페어에 대해서 암페어 메타죠, 그죠? 암페어 메타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트에 대해서는 암페어 퍼 메타가 되면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죠? 시트에 대해서는. 볼륨에 대해서는 암페어 퍼 단면적당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여기에다가 메타 삼성이 되면 얘가 다 차원이 다 같죠. 그렇죠. 그리고 커런트가 거리에 대해 요 작은 그 길이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요거는 시트의 커런트 덴시티에다가 요거를 면적 했는 거는 커런트 덴시티 J에 대해서 볼륨에 대한 것과 이 세 개 다 같습니다. 얘가 지금 여러분 의미를 보면 요거는 C를 따라서 가느다란 선을 따라 흘러가는 전류죠. 그죠? 전류고 가느다란 선을 따라가서 하는 길이죠. 그죠? 얘는 약간 얇은 시트 있죠. 시트. 얇은 시트의 폭에 대해서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가 K죠. 그죠? 거기다가 DS는 그 폭에다가 거리 길이를 곱을 한 거니까 DS가 되고, J는 단위 면적당 전류에다가 이 볼륨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앞으로 IDL 프라임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로 바꿔도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I의 여기에 길이 DL 프라임 길이거든요. 이래 되는 거를 얘를 시트로 바꾸면 이래 시트로 바꿨거든요. 이래 시트로 바꾸면 얘는 암페어고 얘는 메타거든요. 시트를 바꾸면 이 폭이 있잖아요, 그죠? 폭이 있으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요 시트를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K의 암페어 퍼 메타가 돼서 단위가 폭이 W라면 단위 폭당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흘러가는 전류가 흘러간 전류는 이걸 보면 I는 WK가 되는데 여기에서 DL 프라임 여기 막 DL 프라임을 하잖아요. DL 프라임 하게 되면 폭하고 DL 프라임을 하게 되면 여기 면적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얘는 I의 DL 프라임은 K에 여기다가 DL 프라임을 W에 DL 프라임 하게 되면 얘가 K의 DS가 되거든요. 가 되고 얘가 이제 시트가 되는데 얘를 볼륨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양을 이렇게 보면
볼륨을 해보면 얘는 커런트는 I는 이제 단위 면적당 단면적이 S라 해보면 S분의 S에다가 J에다가 S입니다. S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길을 곱을 하면 dl 프라임 하게 되면 I dl 프라임은 JS에다가 dl 프라임이니까 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는 요거는 dv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I dl 프라임이 이제 전류가 선으로 흐르는 경우, 시트로 흐르는 경우, 그 다음 볼륨에 대해서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표현은 I dl 프라임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죠, 그죠? 했었는데 이게 전류 흐르는 그 도선이 시트 모양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바꿔도 되겠죠.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의미를 알지 않으면 이 DS가 무슨 DS인지 모르거든요. 무슨 알겠죠? 이거는 DS는 그 흘러가는 전류의 요 단면적이죠, 그죠? DV는 뭡니까? 요 볼륨에 대해서 길이 다 곱을 한 게 볼륨이 되는 거죠. 속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힘에 대해서 이제 보면 I에 DL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I DL은 우리 DQ에 DT에 이제 DL 프라임이죠, 그죠? DL 프라임인데 요것을 이제 DQ에 이제 요거를 DT를 일로 옮기면 DT를 바꿔주면 얘는 길에 대한 거니까 DQ의 U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속도, 길에 대해서 속도를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IDL 프라임은 속도를 바꿨을 때 DQ에 대해서 U다, 흘러가는 속도 U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표현했던 F가 Q에 DQ에 E 플러스 이제 U 곱하기 B라는 식이 있었죠, 그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DF를 DQ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U 곱하기 B가 있었는데 얘를 우리가 DQ의 E 플러스 DQ의 U 곱하기 B를 해보면 DQ의 U가 위에서 IDL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IDL 프라임이니까 곱하기 B가 되어서 우리 힘의 전류소가 있으면 그 전류 흐르는 DF 힘이란 것은 IDL 곱하기 B라는 이런 형태로 힘을 바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로렌츠 폴스가 DF가 아까 DQ의 U 곱하기 B가 됐는데 얘가 지금 흐르는 전류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DQ의 U 곱하기 B 했던 것이 힘이 IDL 곱하기 B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고 위에서처럼 IDL 프라임 요거를 K의 DS K의 DS 곱하기 B 혹은 J의 DV의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단지 요 벡터 방향은 여러분 전류 흘러가는 방향이죠, 그죠? 흘러가는 방향으로 J 벡터는 맞고 K 맞아서 흘러가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얘가 커런 소가 있으면 다른 힘의 방향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만약에 지금 이건 자기장 B가 있는데요. 여기 B가 다른 커런트 소에 의해서 자기장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번의 커런트가 이렇게 I1이 흐르고 있고 다음 2번 커런트가 이렇게 I2가 흐르고 있습니다. 2가 흐르고 있으면 얘 둘 사이에 1에 의해서 2의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고 2에 의해서 1의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에 의해서 2의 자기장을 만들면 이 커런트 요거는 그러니까 F를 보면 1에 있는 커런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I1의 DL1에다가 2에 의해서 만든 자기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2에 의한 자기장은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에 의한 자기장은 DB2는 우리가 4파이 R의 2에서 1까지 거리에 대해서 이거 R21의 제곱에 대해서 mu 0 I2에 대해서 그 다음에 BL2 곱하기 A의 R2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암페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넣어주면 I1의 DL1에 곱하기 4파이 R21의 제곱에 U0 I1의 DL2 곱하기 A의 R21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소형에서 작은 거에 하나니까, 왜냐면 요 작은 거 하나하고 이 작은 거 서로 간에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이란 것을 F1에 작용하는 거는 토탈은 4파이 분의 뮤제로의 I1과 여기 I2다 그죠? 여기 I2인데 I2다 그죠? I1과 I2에 두 번 적분해야 되죠. 두 번 L1과 L2에 대해서 요거는 루프가 L1이고 루프 L2니까 그에 대해서 R21의 제곱 그 다음에 DL1 곱하기 DL2 곱하기 A의 2에서 R까지 유니트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제 힘 전체가 이제 1번 서킷이 받는 힘은 토탈 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그 힘 자체가 두 개 커런트 루프가 있으면 두 개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 식은 딱 주어졌죠, 그죠? 그 식은 주어졌고 F2에 받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F2에 받는 힘은 2와 1을 바꾸면 되겠죠? 요거는 4파이분의 U0의 I1, I2는 같을 거고 L2, L1이고 DL2 곱하기 DL1 곱하기 A12가 될 거고 R1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개가 F1과 F2가 계산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네, F1과 F2는 서로 두 개 합하면 0이 되도록 될 겁니다. 서로 반대 방식이겠죠, 그죠? 하나 밀어내면 반대편 하나 밀어내면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벡터의 힘에 따라서 계산해보는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그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여러분 어떤 거 알게 되냐면 전류거르는 두 성분이 있으면 얘가 서로 힘을 받고, 그리고 전류거르는 커런트소가 있으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다. 여기까지 배웠죠, 여러분, 그죠?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 하고, 애니메이션이 그 실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제 동영상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힘 받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1분만 쉬었다가 또 할까요, 그러면?